안녕하십니까? 요즘 꽃가루가 굉장히 많이 날리는 계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꽃가루 때문에 몸에 간지러움을 느낀다든가 재채기를 하는 등 갖가지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곤란해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비단 꽃가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알레르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백세에서는 알레르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오늘 대구 한의사회 건강강좌위원 신홍식 원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알레르기 환자가 많이 늘고 있죠? 예. 알레르기가 왜 생기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 알레르기라 그러면은 예.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민한 반응입니다. 과민한 반응이죠. 네. 과민하고 예민한 반응입니다. 네. 이 바깥 환경에 의해서 네. 아니면 내 자체의 내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들이 과민하고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 보고 통상 이름하여 알레르기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민하다 예민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과민하고 예민해질까요? 주로 어떤 경우에 과민하고 예민해집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주변의 환경도 많이 정하겠지만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내 몸 자체, 내 자신의 능력의 문제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르기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정신적인 문제도 네. 관여해 봐야 될 것이고 내 신체 조직의 문제도 관여해 봐야 될 것이고 그렇군요. 외부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네. 토탈 나타나는 정체가 알레르기 현상이다.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알레르기가 왜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예. 그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예.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그 알레르기가 어떤 유전적인 요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유전 요인하고 관계가 네.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자. 부모로부터 네. 부모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서 그 아기를 생산할 경우에 네. 이렇게 그 왕성한 경우에 이 아기를 놓으면은 이 아기도 건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과일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열린다는 건강한 말씀이죠. 과일이 열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일이 싱싱한 씨앗이 과일. 또 땅에 떨어지면은 아주 건강하게 자랄 것이고 그렇습니다. 외부 네. 환경에 대해서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싱싱하네요. 근데 네. 부모가 좀 약한 상태에서 네. 부모가 예민한 상태에서 부모가 과민한 상태에서 열매를 맺을 경우에 이 열매는 역시나 그 부모의 성질을 많이 타고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이 씨앗은 네. 역시나 예민하고 과민한 성질을 그대로 타고나죠. 네. 그래서 통상 부모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한 네. 60, 70%. 네. 그러니까 한쪽 부모 중 한 분이 있을 경우에 한 30% 내지 40%. 네, 그렇군요. 전혀 부모한테는 알레르기가 없는 경우에는 자식들이 걸릴 확률이 한 10% 내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어느 정도나 건강한 상태에서 자식을 낳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보통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복숭아를 보고도 알레르기를 느낀다 예. 그런 어떤 말이 있는데 예. 그 알레르기를 느끼는 어떤 그런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 그럴까요? 어떤 데서 이렇게 보통 알레르기를 느끼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이 네. 위장관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소화 흡수가 되어졌을 때 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소화기 계통이 위장이 좀 안 편한 상태에서 네. 복숭아를 먹었습니다. 그 네. 복숭아를 먹었는데 거기서 소화 흡수를 정상적으로 못 시켜줄 것 같아 안에서 독소가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 독소로 인해서 과민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알레르기 비슷하게 어떤 증상이 한번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일으킨 분이 평상시에 정신적으로나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이었다. 네. 그러면 이미 내가 한번 그 알레르기에 대해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다음에 그떤 복숭아를 또 보게 되면은 벌써 내 신경이 네.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아 저거는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 싶어서 미리 반응을 해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분은 복숭아만 봐도 뭐 복숭아를 입에 이어도 예. 대만의 과민한 반응이 금세 나타나는 법입니다. 근데 예. 복숭아를 안 먹어버리면 아무런 정체가 없죠. 근데 이런 분들도 평생 못 치료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자기 자신을 자꾸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네. 신경을 갖다가 좀 살찌우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해결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알레르기라고 나타나는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재채기를 한다든가. 예, 통상 우리가 그런 게 그 있을 것 알레르기성 비염을 보고 통상 이야기할 때 의사들이 나타나는 그 증상이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먼저 콧물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재채기가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코막힘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입니다. 네. 콧물이 나타나는 것은 코에서 일어나고 코막힘도 코에서 일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이 재채기라는 것은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 애취 할 때 보면 온몸이 다 네. 진동을 하듯이 이렇게, 바로 온 내 몸의 가장 밑부위, 뿌리 네. 부위부터 시작을 해서 혼동을 일으켜서 나타나는 게 재채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래 봤을 때는 단순히 코만 치료해가지고는 안 될 것이고 네. 내 몸 전체를 반드시 다스려줘야 된다.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요소, 네. 신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요소를 같이 다스려줘야지만이 이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나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통상 우리가 이 환경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네. 진먼지,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뭐 공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요소들을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떠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이걸 다 버리고 살려면은 도시에 살던 사람은 청상 농촌으로 떠나야 되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은 산골로 들어가줘야지만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환경을 갖다가 버리지를 못하고 사니까 네. 이 환경적인 요소를 최대한 스스로 줄이려고 노력은 한번 해보시고, 그와 반대로 내 정신적인 거나 신체적인 요소를 갖다가 강건하게 키워주는 내 몸을 좀 더 왕성하게 해서 이 바깥 환경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의지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고 또 꾸준하게 해줘야지만이 내가 알레르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그 피부에서도 이렇게 어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잠시 언급을 해주시죠. 예. 피부 질환을 우리가 봤을 때 이 피부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은 단순하게 볼까요? 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도표를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한번 봐가면서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로 봤을 때 이 네. 껍질 부위가 바로 우리 사람으로 치게 되면 피부에 해당하게 되죠. 그렇군요. 이 피부에 공급되는 수많은 영양물질, 영양물질을 어디서 만듭니까? 나무로 치게 되면은 뿌리에서 많은 주위의 영양분이나 물을 흡수해서 네. 그 흡수한 영양분을 그 가지에서 피부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 나무로 봐서는 껍질 쪽으로 공급을 해줌으로 인해서 네. 이 껍질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군요. 또 이 껍질에 병변이 있을 때는 단순히 껍질만 볼 것이 아니고 이 속과 겉을 같이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럼 우리 사람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 이 음식물이 입을 통해서 식도, 위장관, 뭐 담낭, 췌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여기서 수많이 생기는 영양물질들이 네, 피부를 그렇습니다. 먹여 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소화기 계통에서 정상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일어날 것 같으면 문제가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독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독소들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어서 혈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 독소들이 피부 가장자리에까지 독소를 남겨놓게 되죠. 네, 그렇군요. 이 남겨놓은 독소가
어떤 내가 정신적인 요인이라든지 바깥 환경에 의해 가지고 피부에 자극을 줄 때 네. 그때 피부에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렇군요. 몸에 건강하고 내 몸에 노폐물이 없을 것 같으면 이런 독소들이 없을 것 같으면 바깥 공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전혀 피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내 몸 속에서 어떤 독소를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바깥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름하여 막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피부병이 왔다. 뭐 피부에 어떤 알레르기성 질환이 생긴다. 자주 발생한다. 이랬을 때는 단순히 피부에 어떤 연고를 바른다든지 피부에 어떤 치료를 해주는 이거에만 국소하지 말고 물론 피부를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생기는 원인들이 이 바로 소화기 계통에서 발생함으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예. 그래서 이 속을 고쳐주면서 겉을 치료해야지 그렇군요.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도 반드시 고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알레르기성 질환은 어딘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력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인 것 예.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말이죠. 그 예. 알레르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기해야 될 어떤 음식들이 있을 것 같고 주로 좀 많이 섭취하면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그거는 이제 말씀해 각 주시죠. 개개인의 그 능력을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군요. 특이한 음식을 이 음식이 내 몸에 무진장 좋다. 누구나 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 몸의 환경, 내 자신의 능력은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평상시에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좀 잘 되는 음식은 내가 먹어도 덕이 될 것이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탈이 반드시 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먹어서 탈 없는 음식을 자신이 게 우선 1등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습니까?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대체로 소화 흡수가 좀 잘 되는 음식물은 따뜻한 음식물들이 대체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와 반대가 되는 우리가 막 차가운 음식물이라든지 너무 단 음식물, 요즘 뭐 어린애들이 먹는 음식물 중에서 단 음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거라든지 인스턴트도 굉장히 많고 또 뭐 방부제가 사용되는 이런 것들이 소화 흡수하는 데는 굉장히 방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주시면은 뭐 알레르기성 피부염 질환도 많이 예방할 수 아니겠느냐. 또 특정한 좋은 것 찾기보다는 요즘은 막 해로운 거 좀 피해 주시면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식품 같은 거, 자연식이 제일 좋죠.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그 김치라든지 뭐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뭐 요즘 젊은 주부들이 잘 안 하는 우리 좀 전통 음식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많이 드시게 하면은 어린애들도 많이 먹이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거죠. 뭐 억지로 애를 안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선조들의 지혜가 그 음식에서도 우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시 우리 몸에는 막 신토불이라 그러듯이 우리 몸에는 우리 끼 최고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벌써 수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또 우리가 뭐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셔도 좋고 뭐 외국에서 잠시 반짝 빛나는 거 그런 거는 너무 안 쫓아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싶습니다. 호기심을 충족하는 그런 음식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건강상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천식주의 대부분이 알레르기성 질환에서 연유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저희 한의원에도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어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공해 탓으로 인해서도 엄청난 천식이 많고 또 이 감기를 막 오래 못 나서다 보니까 그게 점점 코에서 기관지로 그 다음은 자꾸 넘쳐들어가다 보니까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알레르기성 천식, 바깥 환경에 의한 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내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질환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내인성 천식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애들이 보면 알레르기성 천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숨쉬기가 이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는 것은 네. 내 폐 조직이 이 기관지를 쭉 한번 그려 보입시다. 네.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떤 건지. 우리가 공기가 네. 이 기관지를 통해 가지고 내 몸속으로 쑥 돌았을 때 이 네. 폐포가 기관지의 마지막 부위에 있는 폐포 조직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네. 내주고 들이마시고 네. 내주고 들이마시고 했는데 말씀으로, 예. 병에 시달리다 보면은 오랜 감기나 기관지염이나 인후염이나 병에 시달리고 네. 바깥 공기에 시달리고 또 요즘 막 흔히 많이 쓰이는 항생제, 소염제, 해열제 뭐 이런 걸 남용하고 약에 시달리고 네. 또 자연적 병에 시달리고 이래 하다 보니 애들이 영양분이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줘야 할 이 조직들이 많이 시들어져 버리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어떤 예, 예. 세포에 많은 영향을 그렇죠. 미치는 굉장히 영향을 받는. 이 조직이 시들어 버리니까 정상적으로 펴주지를 못해요. 이 그렇군요. 공기가 돌아서 마시고 내뱉고 마시고 내뱉고 이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 조직이 시들어 버리니까 활동이 안 됩니다. 활동이 안 되니까 숨이 차죠. 또 활동이 안 되는데 공기는 들어와 있죠. 이물질은 간에서 자꾸 생기죠. 가래는 끓죠. 애들이 쉑쉑 거리는 소리가 나죠. 뭐 심한 애들은 누워있기가 힘들어서 뭐 등 기대가 지는 애들도 있고 더 심한 애들은 산소 마스크를 달고 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레르기성 천식이 뭐 수년간 이렇게 계속 오래된 아들은 그 우리가 면역 기능을 갖다가 막 우리가 그 면역 체질을 갖다가 바꿔주는 체질 개선제라고 네. 자리텐이라 그런 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약인고 하면은 이 우리가 예민한 반응, 과민한 반응을 알레르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조금씩 이 약 자리텐이라 그런 약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내가 이 면역이 점점 무디어집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하도록 하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쉽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겨가 있는 이 부위를 쉽게 살려주면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는데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 반응을 무디게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예. 늘 숨쉬기가 힘든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약을 갖다 흡입을 한다든지 약을 먹어서 폐포가 잠시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주는 것만 해가지고는 이 조직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나무만 하나 보더라도 이 한 부위가 시들어가지고 정상적인 호흡이 잘 안 됩니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여기만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바깥 공기, 온도, 습도 조절해주고 애들이 좀 과로를 안 하고 이래 하면서 좋은 영양 물질을 갖다가 많이 먹이고 이래 하면 뿌리가 살고 줄기가 살면 반드시 가지도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들어있던 부위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바깥 공기에 예민하고 싶어도 예민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폈다 오므렸다 호흡을 하게 되죠. 이러면 애들이 숨 가쁜 걸 모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방에서도 이 알레르기성 천식을 굉장히 많이 치료하고 또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입니다. 왜냐? 한의학의 전통적인 게 근본과 바깥을 봐줄 줄 아는 것, 속과 겉을 봐줄 줄 아는 두 가지 치료법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약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저희들은 막 한 10가지에서 20가지 약재가 골고루 뿌리도 봐주고 줄기도 봐주고 이 시들어가 있는 폐 조직도 기관지 조직도 봐주는 약이 골고루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살리기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천식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 쪽에서 볼 수 있는 원근본과 가지를 같이 치료해주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은 이 알레르기성 천식도 빨리 전복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애들이 병으로부터 고생하는 데서 우리가 해방시켜 줄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까지 알레르기에 관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알레르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는다면 상당한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건강매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